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연하가 가마에서 내린 그날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혼례상을 차리는 내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놀림을 지켜보았고 저녁상을 물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 여자 눈빛이 고약하다는 말은 그날 밤 사랑채까지 퍼졌습니다. 연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첫날 밤을 맞았지만 이미 집안의 공기는 그녀를 향해 차갑게 기울어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옷깃을 보며 역시 천하다고 중얼거렸고 시누이는 언니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남편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알지 못한 채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부엌을 정돈하고 시어머니가 깨기 전 마루를 닦아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릇 하나 깨뜨리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돌아왔고 밥 한 술 태우면 집안을 망칠 상이라는 꾸지람이 따랐지요. 남편은 옆에서 그저 입을 다물고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오빠 앞에서는 다정했지만 연하 앞에서는 냉랭했습니다. 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라며 일일이 트집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하는 매일 밤 이불을 적시며 울었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작아져만 갔던 것이지요. 제사날 밤 시어머니가 평소 아끼던 은가락지가 사라졌습니다. 제사상을 물린 뒤 손을 씻으려던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얼굴빛이 변했지요. 내 가락지가 없다. 그 외침과 함께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방방마다 뒤지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어머니, 혹시 며느리 방은 살펴보셨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그래, 그 여자 방부터 뒤져야겠구나. 연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고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연하의 방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보따리를 뒤지던 손이 멈추고 천 사이에서 은가락지가 나타났지요. 이게 무엇이냐?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고 연하는 그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연하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시어머니는 귀를 막았습니다. 시누이는 방 밖에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연하는 이미 도둑으로 낙인 찍혀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연하는 울며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눈을 감았으며 시아버지는 손을 저었지요. 도둑질한 년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말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당신만은 믿어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물건을 훔치다니 나도 할 말이 없소. 그 말에 연하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지요. 시어머니는 이런 년을 며느리로 들인 내가 잘못이었다며 가슴을 쳤고
신우이는 언니, 제발 진실을 말해요 하며 위선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진실은 외쳐봤자 메아리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의 보따리를 마당에 던지며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말라고 소리쳤지요. 남편은 사랑채 문 뒤에 숨어 나오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는 얼어붙은 손으로 보따리를 주워들고 대문을 나섰던 것이지요.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발자국은 금세 지워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도둑질한 며느리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대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고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지만 발걸음만큼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대문을 나선 연화는 그날부터 그 집안에서 지워졌습니다. 제사상에도 오르지 않았고 족보에서도 이름이 지워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 어찌 되었느냐 묻지도 않았고 시댁 사람들은 원래 며느리 같은 건 없었다는 듯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새 장가를 들 준비를 시작했지요. 신우이는 역시 오빠한테는 제가 낫죠? 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잊어갔고 1년이 지나자 아무도 연화를 기억하지 않게 되었지요. 연화는 살아있으되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선가 숨쉬고 있을 그녀를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연화는 산 너머 장터로 다시 강 건너 마을로 옮겨 다녔습니다. 품을 팔아 밥을 얻고 남의 집 부엌에서 잠을 청했지요. 어느 집에서는 빨래를 했고 어느 집에서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억울함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원망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내는 것만이 목표였던 겁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밑에서 몸을 움츠렸고 눈이 오는 날에는 움막에서 떨었지요. 때로는 며칠씩 굶기도 했고 때로는 남의 집 개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나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던 것이지요. 어느 장날 연화는 약방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머치를 굶은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 백발의 노인이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 눈빛은 죽지 않았구먼. 그는 약방 주인이었고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일어설 수 있겠나? 노인은 연화의 팔을 부축하며 약방 안으로 데려갔지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며 천천히 먹게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고 노인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여기서 일하겠나? 그 한마디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그날부터 그 약방에 머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노인은 연화에게 글을 가르치고 장부 정리를 맡겼습니다. 약초 이름을 외우고 손님을 대하는 법을 익혔지요. 이건 당귀, 이건 청궁, 이건 백장약이야. 노인은 하나하나 가르쳤고 연화는 빠르게 익혔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믿되 장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 노인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명확했지요. 연화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글을 읽으며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눈치만 보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세상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배움이란 게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연하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어느 날 연하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과거를 묻어라고 답했지요.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 노인이 묻자 연하는 잠시 생각하다 설아라 불러주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눈처럼 차갑게 그러나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설아라는 이름을 얻었고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도 그저 떠돌던 여자였습니다라고만 답했던 것이지요. 노인은 설아를 보며 자네는 강한 사람이야라고 말했고 설아는 강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과거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설아는 작은 약재 거래를 시작으로 장사에 눈을 떴습니다. 어느 약재가 귀해질지, 어느 상인이 믿을 만한지를 정확히 읽어냈지요. 이번 가을엔 당귀가 귀해질 겁니다. 설아의 말대로 당귀값은 2배로 뛰었고 노인은 감탄했습니다. 자네는 타고났어. 거래는 점점 커졌고 설아는 장터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요. 설 사장은 눈이 정확하다는 소문이 퍼졌고 상인들은 그녀와 거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게. 그것이 설아가 세운 목표였고 하나씩 이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초라했던 여인은 사라지고 단정하고 단단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약재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설 사장이라 불렀던 것이지요. 비단 치마를 두르고 옥비녀를 꽂은 그녀의 모습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 사장은 어디 출신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도 설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만 답했지요. 노인은 병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떠나기 전 설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스승을 넘었어. 이제 자네 길을 가게. 설아는 노인의 묘 앞에서 절을 올리며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것이지요. 장사를 위해 고향 근처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산과 강이 눈에 들어왔지만 설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장터에서 예시댁 소식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 망했다더라. 형제끼리 싸운다더라. 시어머니는 병들어 누웠다더라. 설아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설 사장, 이 마을에 아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함께 온 점원이 물었지만 설아는 아니요. 처음 오는 곳입니다라고 답했지요.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의 연하는 이미 죽었고 지금의 설아는 처음 온 것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 집안은 재산을 잃고 형제 간 다툼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들어 누웠고 남편은 술에 빠져 지냈다고 했지요. 시누이는 시집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쫓겨나 친정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장터에서 그런 말이 들렸고 설아는 씁쓸하게 웃었지요. 그리고 은가락지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억울했을 것이라는 말이 장터에 돌았고 누군가는 시누이가 꾸민 일이라더라고 속삭였습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요.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이미 지나간 10년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한 노파가 술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가락지를 숨긴 건 시누이였다.
신우이는 오빠 혼자 재산을 물려받을까 두려워 며느리를 쫓아내려 했던 것이지요. 그 여자가 제삿날 밤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가락지를 훔쳐 며느리 보따리에 숨겼다더라. 노파의 증언은 구체적이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그 작은 질투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설아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물었지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1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아는 다른 이름으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약재 거래건으로 왔습니다라며 대문을 두드렸지요.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운 채 그녀를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저 낯선 상인으로만 여겼던 것이지요. 어서 오시오. 남편은 초라한 모습으로 설아를 맞이했고 설아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방, 그 마루, 그 부엌이 그대로였지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기는 사라지고 쓸쓸함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설아는 시어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은 누구요? 하며 가늘게 물었고 설아는 그저 약재 장사입니다라고 답했던 것이지요. 설아는 당시 증인과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삿날 밤 은가락지를 숨긴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증거는 명확했지요. 이 노파가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신우이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신우이가 쓴 편지입니다. 오빠가 재산을 혼자 물려받을까 두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설아는 말이 아닌 사실로 과거의 누명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그럼 그때 그 아이가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고 숨소리만이 들렸던 것이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다오. 돌아와다오. 그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설아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지요. 10년 전의 연하라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설아는 그저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용서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겁니까? 설아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요. 저는 이미 그 일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돌아와 다오.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애초에 제자리는 여기에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했다며 가슴을 쳤지만 설아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던 것이지요. 설아는 사과도 복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지요. 저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끝내러 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설아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뒤에서 남편이 연화 하고 불렀지만 설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10년 전에 죽었고 지금의 자신은 설아였으니까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설아는 그 눈을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10년 전 쫓겨나던 그날도 눈이 내렸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지요.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지만 지금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억울함은 소리쳐서 푸는 것이 아니라 끝내 살아남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연하는 용서를 택하지도 복수를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택했을 뿐이지요. 오늘의 야담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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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됩니다.